네, 8트5 상담 실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상담의 기초, 종합적 학교 상담 프로그램 구성 요소 ASC에 있죠.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이 있습니다. 학교 상담의 특성은 상담 교육과 교육 활동을 함께 하고요. 예방적 발달적 활동을 주로 하고요. 개별적 접근보다 팀 접근을 주로 하고요. 특정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상적 발달에도 조력에 관심을 갖습니다. 학교 상담 모형의 내용 요소는 학업 발달 영역, 진로 발달 영역, 개인 사회성 발달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고요.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장애 자체 해결 한번 볼게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모부 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을 보겠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요구에 있을 때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요. 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요. 교직원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대응 요령,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대응 요령, 인성 교육을 내용에 포함합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보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두 번째 일시보호,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령, 4번 학교 교체, 5번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있습니다. 교육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요청받는 경우 피해 학생의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지원해야 되고요. 부담해야 되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보겠습니다. 서면사가 저촉, 협박, 부킹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순입니다. 교육장은 위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특별교육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도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일 경우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분쟁 조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작돼야 되고요. 최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일무, 보거나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받은 기관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살 및 자해,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요. 충동성, 분명한 동기,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 피암시성, 사후세계가 고통 해결해준다고 생각, 추락, 투신 증가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입니다.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는 개인 특성, 자기 효능감, 문제 해결 중심적 대처, 환경 특성, 지지체계 안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자살의 단서는 직접적인 언어적 단서, 간접적인 언어적 단서, 행동적 단서, 육체적, 정신적 단서, 상황적 단서가 있어요. 자살 위험성 평가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학생과 라포를 형성한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고요. 측정 도구를 생각해서 자살 생각이나 자살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게 좋고요. 자살 생각이나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을 함께 검사해서 평가하고요.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자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과 상담을 할 때는요. 학생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비자살적 자해 장애는 지난 1년간 5일 이상 신체 표면에 고의적으로 출혈, 상처, 고통을 유발하는 자해 행동을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 과몰입의 증상은요, 금단 증상, 내성 증상이 있는데요. 금단 증상은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내성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용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장애, 현재 지각력 상실, 정신병 및 신체적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자 하위 요소는요. 일상생활장애,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정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이 있습니다. 결과 진단은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이 있어요. 우울증, 발병 원인에 따른 우울의 분류는요. 내인성 우울, 반응성 우울 있고요. 신경성성 우울, 정신병적 우울 있고요. 지체성 우울, 초조성 우울 있고요. 단극성 우울, 양극성 우울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의 특징은요.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할 수 있고요. 끊임없는 활동하고 약물 남용 우려가 있고요. 자살 행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자는요. 1조에서 7주 숙려 기회를 부여야 합니다.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고민하고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합니다. 아동학대의 의미나 유형에 대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개방적 질문이 도움이 되고요. 이유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신한 경우에는 비밀보장 원칙 파기하고요.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됩니다. 청소년 1388은 고민상담 등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삶의 현장에서 1대1로 상담해주고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자문의 3요소는요. 자문과 피자문과 제3자고요. 자문과 상담의 차이점은 자문은 피자문가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요.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문의 모형, 정신건강 모형, 조직발달 모형, 행동주의 모형, 가정적 모형, 협력적 모형, 해결중심 모형이 있고요. 1회는 학생이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전문 상담자가 유의할 점은 부모님에게 전문기관의 1회에 대한 사전 동의 구해야 되고요. 문서화된 1회서를 작성해야 되고 1회 후에도 내담자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요. 전문기관에 따라 전화, 내서 방문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프로젝트 기간 연계 지원이 있는데 1차 안정만 위클래스 있고요. 2차 안정만 교육 지원형 위센터 있고요. 3차 안정만 병원형, 가정형 위센터 있고 위스쿨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요.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의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안정망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9에서 24세 청소년 및 학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동반자, 1388 청소년 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